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5월 18일입니다. 5.18입니다. 우파라면은 보수라면은 5.18에 대해서 저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끝없는 반성과 참회를 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거 말이죠. 정호영이라는 5.18 주역을 갖다가 요번에 선대위에 끌어들여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게 지금 국힘의 현실이에요. 이것들이 전두환을 갖다가 찬양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박정희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김영삼을 안 띄웁니다. 이게 국힘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과 한동훈과 윤석열이 이재명을 갖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직까지 윤석열이라는 놈은 어제 탈당을 하면서 개헌과 탄핵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김문수 도우라 그랬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게 한동훈이가 껍데기가 같이 끼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고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고 또 한동훈이는 탄핵에 반대했다 가지고 자기가 윤석열의 포스터윤으로 간다 그러는 그거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국민들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검사 정권을 들이지 않을 겁니다. 한심한 놈이세요. 그게 국힘의 현실이에요. 고고TV가 쇼츠는 제작할 줄 몰라요. 그냥 하고 싶지도 않고 구독자 늘리고 싶지도 않고 필부인 고고TV는 그냥 옳은 말만 해보자. 보수 재건을 위해서 그런 사람인데 그 20초짜리 올렸죠. 이재명이가 어디 가서 어제 연설할 때 닭백숙 5만원짜리 팔으면은 땀 삘삘 흘리면서 삶아가지고 2만원뿐이 안 남는다. 그런데 8,000원 만원짜리 커피값 원가는 120원에다 120원. 차라리 커피를 팔아라. 그건 미친놈입니다. 미친놈. 그만큼 사회적인 인식도 없고 정치, 역사, 철학도 없는 놈입니다. 즉 사회를 보는 놈은 윤석열이라는 놈이나 동훈이라는 놈이나 재명이라는 놈이 똑같다는 거죠. 서민의 삶이 뭔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그게 검판 변호사 출신들이에요. 한심한 새끼들. 지금 자영업이 몰락하고 있죠. 몰락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망가지는 데가 먹는데 자영업 식당 말고 커피집부터 망가지고 있죠. 그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다 도망가고 도산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원가 120원짜리를 만원에 파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심한 새끼. 닭백숙 5만원짜리나 토종 닭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너무 비싸. 학시 폭삭 쏘아수다. 이럴 때 학시 하고 싶다. 이재명의 시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첫째, 완벽한 독재가 들어간다. 입법, 행정을 장악했으므로 사법부 독재가 들어간다. 둘째, 그 정치 보복이에요. 둘째, 아니 난 이재명이라만 놈 말을 믿고 그쪽으로 막 흡입돼 들어가는 놈 보면 이상해. 그 나라 망한 거예요. 둘째, 이재명의 시대는 돈 뿌리는 것뿐이 없어요. 돈 뿌리는 것뿐이. 걔가 성남시정을 2번 하고 경기지사를 1번인가 2번 했는데 돈 뿌린 것뿐이 없어요. 국가의 기본 틀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깐 게 없어요. 아파트 짓고 수익 챙기고 그 경기도로 몰라도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이런 거 시장들이 말이죠. 다 구속됐어요. 업자들하고 결탁돼가지고 그게 대장동 사건이고 백현동 사건이에요. 근데 대장동은 조금 심한 게 있어. 이재명이라는 이 인간은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48% 몇 프로예요. 48점 몇 프로. 문재인 때 코로나도 있었고 소득주도 성장해가지고 난리 났었죠. 그래가지고 임금을 갖다가
지금 만원 시대가 도래했죠. 만 몇백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경기도 안 좋으나 자영업이 몰락하는 과정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득 격차를 줄인다고 문재인이가 소득수도 성장 최저임금을 2년 만에 40몇 프로 올려가지고 경제가 확 죽었어요. 경기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소득 이중구조가 확실히 나왔죠. 양극화 구조가. 그거 TV가 6년 동안 말씀드린 거예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군인 공무원들도 월급 작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대기업 같은데 금융기관 이런데 그런 애들은 연봉이 막 1억 5천대 평균 이제는 2억 되는데도 많아. 대기업 초임이 6천만 원이야. 불과 2, 3년 전에는 5천이다 4천이다 이러던 게 알토란 같은 대기업과 기업과 글로벌 기업에서만 딱 빼먹는 거야. 그리고 중소기업 다니고 자영업도 잘 되는 중소기업 다니고 이런 애들은 연봉이 3천만 원도 안 돼. 5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질해도 연식이 쌀수록 똑같아요. 그걸 만든 게 문재인부터였어요. 그거 하나도 못 고쳤어요, 윤석열. 그거부터 고쳐야 돼요, 노동 이중구조. 그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자영업이 몰락했어요. 코로나도 있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하라고 하는 게 국가죠. 국가 재정을 안 풀었죠, 윤석열 때. 그럼 이놈은 이제 국가 재정 엄청 풀 거야, 국가 부채를. 얘가 지난 2017년, 2020년 총선 때 기축통화를 막 갖고 나오잖아요? 또 옛날에는 경기도에서 국채를 발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국채를 발행하면 그걸 18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합니까? 개인이 산 거. 그거 다 정권회사에 사는 거예요. 응? 아무 경제적인 기초 개념이 없는 새끼야. 사법시험에서 경제학 원론도 있어요. 근데 이 새끼는 그런 거 다 까먹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닭장에 갇혀가지고 닭대가리가 매우듯이 사법시험 합법한 거니까 그럴 줄뿐이 없죠. 그게 지금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 같은 문제도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구조조정 들어가야 돼요. 응? 어떤 거 지식인이 말하는 것들 들어봤는데 여러분 홍콩, 싱가폴, 특히 싱가폴 같은 데는 인구가 300만이고 500만 뿐이 안 되죠. 380만이고 580만. 그런데 걔네가 8, 90%가 아침 저녁을 밖에서 외식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싼 식당들을 이름을 까먹었는데 싱가포르에서 정부에서 장려하고 환급해주고 세금 내주고 이래서 그래요. 응?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거의 외식 문화 아닙니까? 홍콩도 그렇고. 싱가포르 같은 국가 주도 성장으로 8만 불이 넘었잖아요. 1인당 소득이. 근데 빈부격차도 있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 거기도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죠. 걔네 또 이야기가 길어지네. 좀 들으세요. 그런데 걔네는 인구 200명당 자영업자 식당이 하나예요. 200명당 한 명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 2022년, 2023년 통계인데 우리나라는 인구 120명당 식당이 하나야. 걔네 8, 90%가 외식 문화예요. 아침, 점심, 저녁 다. 근데 이쪽은 우리나라 외식 문화가 한 50%가 안 돼요. 그럼 120명이야. 식당 하나당.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고 도태돼야 돼요.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공장으로 가야 되고 노동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거 가기 싫어하죠. 한탕주의. 대한민국이. 일본 같은 데는 500명당 한 명이고, 미국 같은 데는 2,000명당 500명당 식당 하나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00명당 한 명, 1,200명인가 한 명, 1,200명인가 2,000명당 식당 하나예요. 경쟁력이 되겠어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지금 쌓인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자영업도 오르고. 아니 미친놈들이 대기업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자영업하면 때도 못 나니 거기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홍콩, 여러분 가봤죠? 홍콩, 중국, 싱가포르 가보면 대형 식당들이 엄청나게 많아. 수천 명이 들어갈 거.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는 좀 몇백 명이 들어가면 뷔페라든가 대형 식당이 생기죠. 근데 미국이나 일본 가면 대형 식당이 있습니까? 엄청난 앞으로 구조조정과 자영업의 몰락이 들어가요.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솔직히. 그들을 산업으로 빼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뭡니까?
용의 꼬리가 될지, 용의 꼬리 싣고 뱀의 머리가 돼가지고 한탕 주의가 있어요. 그게 어제 나온 게 재명이라는 놈이 아이씨 커피 원가 120원짜리 팔아서 120원 데려가지고 10,000원에 팔지. 그 새끼 이상한 새끼입니다. 임대료 없냐? 또 인건비 없냐? 자기가 그 커피집부터 망하고 있어요. 식당은 솔직히 옛날부터 망하기 시작했고 그 거품을 이 새끼 있잖아. 골 때리는 새끼야. 그런데 얘가 지금 이제 얘 시대가 이제 보름이면 등극이 되는데 할 게 없어요. 자, 이거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김문수가 지금 자기 도지사 시절에는 경제가 4 내지 6% 성장했다. 경기도정의 성장률이. 근데 이재명이 할 때는 보면은 초기엔 6.6%인데 2019년, 2011년에 2.3, 1.1 나오죠. 물론 이때 코로나가 있었죠. 그런데 국가적으로 똑같이 성장이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윤석열도 한 2% 했어요. 3년 동안 1점 몇 프로인가. 그 다음에 문재인 때도 한 2점 몇 프로 했어요. 노무현 때 문재인, 전에 박근혜 또 2점 몇 프로 했어요. 잠재 성장률을 갖다 맞죠. 근데 이재명이 얘는 그거보다 못했어요. 코로나 시대라도. 그러니까 이놈이 문제 있는 거죠. 돈은 돈대로 풀고 경기도와 성남시의 기본 인프라는 한강 안 갖고 아파트 막 지어놓고 용인이나 경기지사 할 적에 용인에 아파트 지어놓고 그 지금 삼성전자, 판교, 하이닉스 반도체 들어오는 것은 그게 다 보수 정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이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돈만 빼가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놈이 경제적인 관념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이재명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얘가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지금 48점 몇 프로인데 문재인이가 50% 넘으면 어떠냐? 풀어라 해서 한 200조 늘렸죠. 근데 윤석열이라는 새끼는 그런 것도 안 하고 200조 늘려고 그랬네, 3년 동안? 그거 대식이 멍청한 새끼라서 그래. 그 다음에 얘가 되면 50%가 아니라 60%까지만 늘릴 수가 있어. 국가 부채를. 풀어. 내가 정권 유지하고 잡아 때려 먹어야 돼, 씨발. 학씨. 그거 아닙니까? 60% 정도가 넘으면 비기축 통화에서 60% 국가 부채가 나면 그건 도산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새끼는 우리나라 원화가 국가 기축 통화가 되면 어떠냐? 기축 통화다. 국채 발행하면 어떠냐? 이 미친 새끼라니까? 그러니까 아무 경제 개념이 없는 놈이에요. 이놈은 자기 혼자만 살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지금 기생충토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놈이 지금 나라를 먹게 생겼습니다. 이런 놈이 나라를 먹게 되면은 외교는 치우고, 외교는 없는 분쟁이 말이 많으니까 외교 치우고, 경제적으로 국민은 진짜 가난해집니다. 근데 지금 국힘 우파들이 막 얘를 갖다 공격하는 베네수엘라 행위다, 아르헨티나 행위다, 그거는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그래도 제조업이 있고 글로벌 대기업이 수십 개는 있어요. 그러니까 농경사회나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남미나 그런 쪽으로는 안 빠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극화가 들이지면서 돈을 아무리 이 새끼가 풀어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국민들은 더 가난해진다는 거죠. 이놈이 또 뭐랍니까? 노동 친화적인 정책이라 그러는데 이놈의 노동 친화적인 게 뭡니까? 대기업 노조 중심이죠. 그들은 더 부자가 되고 중소기업 다니고 서민들은 더 죽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점이 있어요. 돈을 아무리 국가 부채를 아무리 풀어도 해결 안 된다는 거죠. 성장을 안 하면은. 성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놈이 대통령이 되면은 돈 푸는 것뿐이 없어요. 성남에서 했듯이 경기도에서 했듯이. 그럼 나라 망하는 거죠. 근데 이걸 방어를 못 한다는 거죠. 왜? 윤석열, 한동훈 이런 개새끼들이, 이 쌈마이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호소 드리는 거죠. 김문수가 지금 정광훈 세력하고 연계됐다. 이상한 새끼들과 앵벌이 유튜버들하고 개몽령 이런 애들하고 연계됐다 하지라도 지는 거는 확실하니 표를 모아주자, 김문수한테. 40에서 45%의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야지 이놈을, 그래도 이놈이 엉뚱한 짓을 할지 그 세력으로라도 막을 수 있다 하는 게 고고TV의 대선 참여 논조입니다. 대선 참여 논조. 얘가 어제 보면은
나 기가 차더라. 얘 지금 상법 개정을 뭘 가져. 저 솔직히 상법 개정, 자본시장 개정법 그런 거 깊이 몰라요. 그냥 흐름만 보고 있지. 얘는 상법 개정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반도체 52시간 예배법을 안 한대요. 그러면서 4.5시간을 또 해주겠대요. 이거 뭐가 무슨이죠. 그리고 기업한테 잘 되게 해주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업은 공포스러울 거예요. 국가가 시키면 할 수 없이 해야죠. 안 그러면 잡혀 들어가는데 이재용이 같이 이재용을 누가 집어넣었어요? 동훈이 껍데기하고 윤석열이가 집어넣었죠. 이 개새끼들아. 학씨. 윤석열이도 반도체를 갖고 나왔죠. 메모리 반도체가 뭐야, 씨발, 이놈도 똑같아요. 이런 놈들이 반도체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놈은 절대 기업 자율성을, 추구할 놈이 아니죠. 이놈 뒤에 개딸이 있죠. 지금 이놈 오만 거 미사역으로 말이지, 대통령을 등극을 하려고 그러는데, 돌변할 겁니다, 앞으로. 누구나 다 알죠. 우파가 그러는 게 아니고, 경제 생활을 해보고 회사 생활을 해보고 자기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든가 자영업자라 이놈이 얼마나 허상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의 개혁과 한동훈의 깝죽 때문에 이 새끼가 대통령 등극하는 순간에 못 막다는 거죠. 그래서 김문수 좀 지지해 주세요. 나 김문수 싫어해요. 옛날부터 싫어했어. 이놈이 지금 얘가 지금 호텔 경제론이라고 있어서 호텔 경제론 말 같지도 않은 걸 갖고 나왔죠. 얘 경제적인 기초 지식이 없는 애예요. 뭔지도 모르고 떠드는 애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그랬어요, 항상. 이놈은 정치 정체성, 경제 정체성, 또 역사, 철학 이런 걸 너무나 모른다. 말을 하는 거 보면 너무 가볍다.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 사람 내공이 다 나타나요. 논리적인 구조가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 논리적인 구조라는 게 지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가 말에 의해서. 근데 이놈이 말하는 걸 보면 너무나 천박하고 얕아. 근데 틀려. 논리적인 구조가 성립한데. 그리고 어제 말한 거 오늘 말한 거. 1년 전에 말한 거 오늘 말한 거. 5년 전에 말한 거 오늘 말한 거. 다 틀려요, 얘는. 그럼 정치인이 그럴 수가 있어요. 대중 앞에 가서 표를 얻어야 되므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도 논리가 있고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 새끼예요.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얘는. 국가 정치에서 간 원칙.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경제에서는 원칙.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놈의 목적은 인생이 나 혼자 살자. 나는 산다. 어렸을 때 난 고생했어. 어렸을 때 난 핍박받았어. 윤석열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피해만 봤어. 나 살자. 근데 사는 것도 좋아요. 노무현이 같이 김대중이 아주 국가적인 아젠다로 투쟁을 했으면 좋아요. 근데 이 새끼는 그게 없어요. 나만 살자. 원칙 없다. 학시. 요리 바꾸고 조리 바꾸는 아무것도 빈 깡통이라는 거죠. 이런 놈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모실 우리가 드려야 돼요, 지금. 그 윤석열과 한동훈 새끼 때문에 그래요. 국힘 저것들도 문제가 있지만 똑같은 정당이에요.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정치꾼들만 모였으니까. 그런데 아이고 씨발 진짜나 학씨 목 아프다 목 아파 배고프고 호텔 경제론 노쇼 이 기가 찬 겁니다. 얘가 경제 지식이래. 지금 이걸 또 갖고 나왔어요. 이거 커뮤니티에서 옛날부터 이거 돌던 건데, 쉽게 말해서 호텔을 예약을 해요. 우리가 10만원을 주고, 옆에 붙여놨다. 아이씨, 10만원을 주고 호텔을 예약해. 그리고 호텔은 예약금 10만원 가지고, 가구도 사고, 음식도 사고, 치킨집도 가고, 문방구도 가서 10만원을 쓴대요. 그런 게 순환 경제래요. 근데, 예약한 사람이 10만원을 예약을 캔슬해. 노쇼를 일으켜요. 그럼 돈이 없어지죠. 10만원 쓴 게 오히려 손해죠. 자영업자들 호텔 경영론이니까, 호텔 수는. 근데 이놈이, 그래도 10만원이 꼽혔으니 그 돈 가지고 경제가 순환했지 않느냐? 이게 노쇼 경제론이에요.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경제적인 지식이라는 게 돈 끌어 쓰자.
성남시 모르는 분들은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성남 분당이나 성남 판교에서 엄청난 세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백현동 같은 거, 대장동 같은 거 거기다가 아파트 짓고나면 수천억이 막 들어와요. 그걸 갖다가 구성남에 뿌리면서 표를 얻은 거예요. 또 성남 판교라고 다 잘 사는 중산층만 있는 게 아니고 서민 아파트도 많아요. 10평짜리들. 그게 공공개발로 30년 전에 지어진 것이고 20년 전에 지어진 것, 15년 전에 지어진 것. 그걸 갖다 그 사람들 표를 얻다가 성남을 2번 했어요. 돈 뿌렸죠. 뭐 3대 무상 해가지고 애들 교복도 공짜로 주고 급식도 공짜로 모두 공짜로 주고. 나 그때 그거 안 받았어. 우리 애들이 대상에는 받지마. 근데 막 꼽히더라고.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선생이 그 당시에 야씨 우리 너가 안 받아가면 우리가 혼나 받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받았는데 경기도지사가 똑같다는 거죠. 그거 보수 우파가 다 깔아놓은 인프라예요. 거기서 나오는 세수를 이 새끼 그거 가지고 경제개발 안 해가지고 뿌려서 유지했다는 거죠. 그 시대가 이 새끼가 온다는 거죠. 학씨 한심한 새끼. 얘 들이면 안 돼요. 근데 못 막잖아요. 한동훈, 윤석열 한동훈 새끼 때문에 못 막아요. 여러분이 내가 자꾸 한동훈을 뭐라 그러는데 한동훈 새끼도 아무것도 모르고 한동훈이가 2년 반 동안 윤석열에 배양을 당한 놈이에요. 인큐베이터에 갇혀가지고. 그놈이 뭐 윤석열하고 지금 반대적인 입장을 섰다고 그놈이 이재명만 또 다음 주에 나와가지고 뭐 현장에 나온다고 현장에도 못 쓰게 할걸? 인사만 해 이 새끼야 그럴 것 같아 내가 볼 적에 김문수 쪽에서. 그러면은 이놈이 이재명만 물리치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시대는 도래했어요. 아무런 구체적이거나 지식이나 지혜가 없는 지금 국힘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개개인의 집단이 40% 넘고 45% 사이에는 갖다 놔야 된다. 기괴한 놈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괴한 놈이 아우, 나 이놈 하는 거 보면은, 앞에 있으면 그냥 악우로 넣고. 이놈이 지금, 방탄유리도 이제 한다 그러잖아요? 방탄복교도 아니죠. 누가 너를 갖다가, 저격을 하냐. 기가 차요. 그런 걸 막 언론에서 띄우는 거 보면은, 염식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